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이어가면서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이탈이 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대거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주지사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상하원 의원은 현재까지 30명에 달합니다. 특히 하원 의원 10명이 주지사 도전을 택했습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74년 이후 한 정당에서 나온 역대 최다 이탈 기록입니다. CNN은 중앙 정치에 실망한 공화당 의원들이 주지사직에 대거 도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225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61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을 뿐 아니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I'll sign a historic executive order to ban men from competing in women's sports. I've just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raise entrance fees for foreign tourists. I will be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reschedule marijuana from a Schedule 1 to a Schedule 3 controlled substance with 심지어 관세 부과와 해외 원조 철회 같은 중대 사안까지 의회 논의 없이 대통령 단독 결정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자조 속에 백악관 참모들은 의회를 철권 통치하고 있다는 농담까지 주고받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의회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거나 다수당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의원들을 의회 밖으로 떠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see is more and more congressional Republicans separating themselves from Trump and kind of thinking more about what they need to do to get reelected in the next fall. 의회를 무력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결국 조기 레임덕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1년여 만에 미국 공화당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텍사스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던 지역인데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연방 하원 텍사스주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습니다. 연방 하원 의석 한 석을 추가한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의석 차를 4석으로 줄였습니다. The results here tonight are a mandate for me to work as hard as I can to oppose your agenda, to fight back against where you're taking this country, and to investigate your crimes. 더 큰 이변은 텍사스주 상원 9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후보 테일러 로메트는 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공화당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꺾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 차이로 이겼을 정도로 공화당의 안정적인 텃밭이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지지 격차가 31%포인트나 뒤집힌 겁니다. I think the factor is that this isn't red versus blue. This is right versus wrong. So that's what I think this is about.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공개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지만 텃밭에서조차 참패가 확정되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No,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 didn't know. I mean, I know there's a race going there, and it's too bad. What can I say?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충격적이라고 대서특필하며 집권 2년차를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첫 보궐선거까지 연이어 민주당에 무릎을 꿇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이처럼 눈에 띄게 떨어진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에 미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누가 트럼프의 후계자가 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2인자 벤스 부통령이 앞머리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헝가리 총리와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도록 의회 규칙을 바꾸는 핵 옵션을 쓰라고 여당을 압박한 겁니다. If the filibuster is not terminated, then we will be in a slog with the Democrats, and very little for either party will be done. So, 야당인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때보다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지난달에만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취임 1년도 안 된 현직 대통령의 후계자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선은 하고 싶지만 헌법이라는 벽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유력한 후계 주자로 점찍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두 사람 중 벤스 부통령에 보다 무게를 실으며 루비오가 벤스를 차기 주자로 인정하고 있고 적극 도울 의사도 밝혔다는 루비오 장관 측근들의 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like thinking about it. If we do a good job in 2025 and 2026, then we can talk about the politics in 2027. 물론 잠룡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지방선거 완패, 관세 재판, 여기에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경제 악화까지 트럼프의 질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맞서 시위하는 미국인을 향해 공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알렉스 프레티의 사례는 가슴 아픈 비극이라며 미국의 여러 핵심 가치가 갈수록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 세관 단속국을 비롯한 연방정부 요원들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전술을 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에 맞서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은 궁극적으로 시민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